최대 신전이 안 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 해당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면 우리가 득괴름병으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SNU 서울병원에서 수부를 담당하고 있는 곽상호라고 합니다. 건초염은 말을 건염하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고, 건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게 손가락이나 손 등에 있는 신전건 또는 굴곡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 어느 특정 건초염에서 이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져서 그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통증을 유발할 때는 우리가 협착성 건초염이라는 진단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굴곡건에 생기는 방아쇠 수지가 있을 수 있고, 손목에 생기는 건초염 같은 경우는 손목의 엄지 쪽에 이 부분에 생기는 우리가 1번 신전건 지대에 생긴다고 하는 득괴르뱅병을 이제 주로 얘기를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득괴르뱅병 같은 경우는 손목에 보시면은 이 엄지를 이 부분을 펴는 힘줄과 그 다음에 엄지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전시키는 힘줄이 같은 공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손목에서부터 손을 이렇게 꺾거나 뒤로 꺾거나 하면서 엄지를 움직이고, 또는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움직임이 많은 그런 공간을 지나가는 힘줄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은 통로를 지나가서 항상 반복적으로 90도 이상 꺾어져서 마찰이 일어나게 돼서 그 부분을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나른다든지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분들, 아니면 골프를 최근에 심하게 치셨던 분들한테도 종종 발생하고, 핸드폰을 한 손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거나 핸드폰을 이렇게 90도 꺾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쉽사리 이 부분에 자극을 유발하게 돼서 득괴르뱅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엄지를 움직이는 그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를 일자로 완전히 펴게 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양쪽 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완전히 일자를 했을 때 어느 한쪽 손이 덜 펴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주먹을 완전히 이렇게 엄지로 다른 4개의 손가락을 걸머 쥐어가지고 이 방향으로 꺾었을 때 이 부분에서 통증이 나오는, 그래서 결국 이 방향으로 최대 굴곡이 안 되거나 최대 신전이 안 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 해당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면 우리가 득괴르뱅병으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 부분이 많이 두꺼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상 뼈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건초염이 발생했구나로 거의 확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의 치료는 아프더라고 하더라도 운동 범위만 일단 회복이 되면 되기 때문에 구부리는 것과 펴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꾀해볼 수 있고, 이 경우는 먹는 소염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분에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조금 더 심한 경우는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부어오른 부분을 가라앉히면서 이런 스트레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개의 힘줄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 어떤 하나의 힘줄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약간의 변이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경우는 구조적으로 원래 마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 원하는 만큼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음파나 MR을 통해서 구조적인 변이가 같이 동반이 돼 있고 6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수술로 해당 부분의 그 건초를 아예 열어줘 가지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보통 부분 마취로 당일 입퇴원을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복귀는 피가 약간 멎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이후에 해당 부분에 약간의 반창고 하나를 붙이고 바로 그 전에 했던 모든 작업들에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제한점은 14일 정도 이 해당 부분에 물을 묻혀가지고 상처가 불거나 상처에 있는 봉합사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활동만 조금 제한한다면, 그 외에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아니면은 힘을 쓰는 작업에도 모두 제한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수술을 했을 때 재발이 어느 정도 일어나냐 하면 한 9년, 10년 정도까지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재발이 일어난다면 변이가 있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수술을 잘 못했을 경우 재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간헐적으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전에 MR이나 초음파로 내가 몇 개의 힘줄을 최대로 공간을 넓혀주고 나와야 되겠구나를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90도로 구부리는 작업들을 엄지를 움직이는 작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일자를 편 상태에서 구부리고 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마찰을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핸드폰을 집은 채로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만 그 문자를 보낸다거나 뒤로 이렇게 꺾은 채로 손을 움직여야 되는, 예를 들어 땅을 짚으면서 뭔가 엄지손가락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특정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아이라든지 아니면 10kg 정도 되는 애완견을 입양을 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고를 했을 경우는 해당 부분 마찰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특히 임신 도중에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레벨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 내로 연부 조직이 많이 들어차 있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중기까지는 이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또 출산 이후에도 초반에 여성 호르몬 레벨이 쉬이 증가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아이를 돌봐야 될 때, 대부분 아이를 돌볼 때 수유할 때는 손을 꺾어가지고 수유를 한다든지, 아이가 머리를 아직 못 가눌 때는 이렇게 머리를 받치면서 엄지를 90도 정도 손목에서 꺾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한 그 당사자뿐 아니라 주 양육자에게도 손목의 통증을 같이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적으로 낫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에 따라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힘줄의 변이가 동반돼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경우도 아주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보통 수술하는 경우 20대 또는 10대에서도 피아노를 치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종종 생기고, 그 다음에 꼭 70대, 80대에서 더 많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손을 순간적으로 많이 쓰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변화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10대에서부터 7, 80대까지 다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